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목에서 보신 대로 202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책들을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누가 선정하느냐? 이게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정을 하는 책들입니다. 공모전을 열어서요, 신청을 한 책들 중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고 해요. 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선정 결과 발표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국제도서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출판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책이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독일 북아트재단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올해가 두 번째고요. 첫 해에도 10권의 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2021에서 1등에 해당하는 골든레터를 받았거든요. 페이유라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의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 대량 생산되는 책도 아니고 지금 더 추가로 생산되는 책도 아닌데요. 제가 그 한국 네덜란드 수교 기념해서 하는 행사 전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촬영을 갔다가 실물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책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 책이 굉장히 귀한 몸이시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생산이 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책 10권도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제가 몇 권을 주문을 했고요. 10권을 다 주문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서점에 없는 책들도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제가 찾을 수 있는 책들을 일단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도 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싹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선정을 할 때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선정할 때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선정 결과 발표문을 보면 책의 내용과 형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갖춘 책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관행적인 디자인을 넘어서는 도전적인 시도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풍미와 편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출판인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의 디자인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형태와 형식과 내용이 얼마나 조응을 잘 하는지, 그게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또 납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10권의 책은 이제 내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2022에 출품이 된다고 하고요. 내년 서울국제도서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기획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랑 같이 언박싱 해보시고 또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내년 도서전에서 한번 만나보셔도 좋겠죠. 자, 일단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 한 권 있어서 그걸 먼저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 책인데요. 활자공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글 생각이라는 책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오, 책갈피를 같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생긴 책인데 비닐 뜯어서 한번 같이 구경해보죠. 왼쪽 넘김.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글 생각 이용재 활자 디자이너의 바람 같은 글이라고 되어 있고 목차가 이렇게 뒤에 있네요. 세로 읽기. 종이는 거칠거칠한 느낌의 약간 한지 느낌 나는 두꺼운 종이네요. 그리고 펼치는 게 이쪽입니다. 왼쪽 넘김 책이네요. 바람 같은 한글 생각을 내며. 세로 읽기. 옛날 책처럼 되어 있네요. 옛날 책 이렇게 읽잖아요. 세로 읽기 오른쪽부터 읽는 거 아시죠? 전체가 세로 읽기로 되어 있나? 그렇네. 와, 뭐 이런 페이지도 있고 디자인이 앞에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끝에 이런 표시도 되어 있고 이거 내용은 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밑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글들도 있네요. 그리고 마침표도 우리가 지금 쓰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 동그라미 마침표예요. 오, 이거 날개 벗기면 뭐가 나오나요? 그냥 이렇게 깔끔한 책이
나오네요. 옆에 이 제본 뭐라고 부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시는 분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자, 한글 생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주문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책 중에 제가 구할 수 있었던 책들을 언박싱을 해볼 텐데, 문제가 이 선정된 책들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주문을 안 한 책이 있네요.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촬영 끝나고 내가 발견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더 억울하겠죠? 제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그 문지 스펙트럼 시리즈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가 있는 줄 알고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고 주문을 할 수 있었던 책들을 한번 볼게요. 이상하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지? 자, 첫 번째는 데이터 컴포지션이라는 책인데요. 미디어버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김영삼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뒤에 봐. 근데 말 그대로 데이터 컴포지션에 대한 와, 열자마자 이거 뭐야? 열자마자 포스터가 어머 이거 보세요. 잘 보이나 화면에? 여기에 엄청나게 작게 숫자가 쫙 써있고 그 위로 드로잉을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대박이다. 목차. 데이터 컴포지션의 정의, 데이터 콜렉션, 데이터 사운드 합성, 음악 컴포지션 편곡이라고 하시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음악 구성의 코어 아이디어, 뮤직 앨범, 뭔가 전시랑 관련된 것도 또 있네요. 본문 디자인. 어느덧 데이터는 인류의 문의를 수놓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하는 모든 손짓은 정보가 되어 오늘의 세대를 이룩하고 있다. 앞에 영어 본문이 있고 한글 본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이렇게 전시랑 관련된 그 내용들이군요. 무슨 책인지를 좀 확인해보자. 사운드 아티스트 듀오 그레이코드와 진이라고 읽겠죠? 두 분의 데이터 컴포지션은 오늘날 데이터로 변화되는 시간에 관하여 생각한다. 데이터로 구성된 시간에 관한 작품으로 데이터와 전시 그리고 음악 3부로 구성된 작품을 서적으로 정리했다. 전시를 50일 동안 하면서 방문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로 이제 책을 만든 건가 봐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의 기획전으로 제작이 됐고 전시 비평글도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예술 전시랑 연계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아트북이네요. 뒤에는 이런 약간 종이 질감이 다른 그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하네요. 사진도 전시 사진이겠죠, 이거는? 수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리미티드 에디션 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책도 사고 막 가서 구경도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아트북 볼 때는 기존의 책을 읽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그 약간 짜릿함이 있어요.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의 형식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게 쉽게 만나보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오는 어떤 새로운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컴포지션이었고요. 신묘한 우리 것이라는 조자용의 책이네요. 신묘한 우리 멋이군요. 제가 신묘한 우리 것으로 잘못 읽었는데 신묘한 우리 멋이었다. 뒷표지는 이렇게 우리 문화의 모태를 찾아서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본문 디자인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이 추천사를 쓰셨네요. 우리 문화의 모태를 찾아서라는 책을 다시 다듬고 새롭게 디자인을 한 책이라고 하네요. 하버드 대학원 출신 건축가이자 미래 운동가인 저자 조자용이 우리의 모태와 원류를 찾기까지의 과정과 거기에서 얻은 우리 문화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에세이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우리 문화의 어떤 모태에 대한 연구를 한 에세이군요. 이게 색이 잘 전달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뭐 그 영상 필터를 쓸 거기 때문에 표지의 이렇게 폰트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색깔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선명한 주황색 책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고 딱 깔끔하게 조자용 책 제목 안에도 통일성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본문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페이지 수도 같은 색으로 완전히 같은 색은 아니겠지만 같은 색 계열로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사진만 수록되어 있는 파트가 또 있네요. 신묘한 우리 멋
우리멋이라는, 우리 것 아니고 우리멋 조자용의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 보죠. 다음 책은 기록으로 돌아보기라는 책이고요. 뒷표지는 이렇게. 위에가 약간 이렇게 찌부돼서 조금 아쉬운데 정리 좀 하자. 자, 이 책은 다나카 고키라고 써 있는데 무슨 책인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기록으로 돌아보기라는 책인데 찾아보자. 일본 작가 다나카 고키의 첫 국내 개인전을 개최하며 그가 팬데믹을 전후로 틈틈이 써온 글들을 묶었다. 그간의 프로덕션 노트, 촬영이나 연기를 둘러싼 생각, 주변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 등을 비롯하여 여러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업 세계와 방법론 같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군요. 다나카 고키는 영상, 사진, 설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매체와 실천을 통해 가장 일상적인 행동에 담긴 다양한 맥락을 가시화하고 드러낸다. 할레드 도쿄, 베를린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미그로스 미술관,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베니스 비엔날레, 베를린 도이치방크 콘스트 등등등 세계 각지에서 소개가 됐고 2015년에 도이치방크 올해의 작가상도 받았다고 하네요. 아티스트시군요. 최근의 전시였던 다치기 쉬운 역사들에서는 일본 내의 제일조선인의 차별을 다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표지부터가 대단히 아름답고 인상적인 책인데 안에 내부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펼쳐봅시다. 쭉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제가 왼손잡이여서 끝에부터 보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보이나? 이렇게. 사진도 있고 글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정말 작품과 글이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나 봐요.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일본어 글도 있고 이렇게 한국어 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요. 네, 정말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글이네요. 대담도 있고 자신의 로드무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있고 아이디어 노트도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중의 인터뷰라는 글도 있고요. 펼치면 여기는 이렇게 깔끔한 회색 표지, 속표지 있네요. 이렇게 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나카 고키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 한번 볼까요?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고황현산 평론가의 책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거 선정이 된 거랑 상관없이 제가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류산방의 책인데요. 이런 책입니다. 황현산 전위와 고전, 프랑스 상징주의 시 강의라고 적혀있죠. 네, 말 그대로 이 고황현산 평론가의 강의를 수록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 표지부터가 너무 인상적이다. 이게 보세요. 알라딘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실물책을 이렇게 보는 거랑 책등 뒷표지 너무 다른 경험이지 않나요? 자, 책 소개를 한번 봅시다. 밤의 스승 황현산 2016년에 시민행성에서 했었던 강의를 녹취해서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학교 밖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펼쳤던 연속 강좌를 엮었다. 19세기 중반 보들레르부터 20세기 초 아폴리네르까지 이 밑에 이렇게 쭉 다른 저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제 여러 시인 평론가 제자들이 회고의 이제 편지도 쓰고 고황현산 평론가와의 어떤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쓴 글이 뒤에 수록이 되어 있나 봐요. 일주기 행사 스냅 같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네, 앞 날개고요. 와, 이 본문 편집 진짜. 자, 인용문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런 이제 가져온 자료들도 있고, 이렇게 인용해서 온 거, 그 다음에 그 황현산 평론가가 강의를 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괄호 안에 글자를 이렇게 작게 처리를 하는 글자 크기의 비율이라든지 본문의 폰트라든지 기호의 활용이라든지 본문 편집이 아주 멋지네요. 인용문의 경우에 아주 꼼꼼하게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 옆에 써 있는 거는 연 표시를 해놓은 거구나. 연 표시가 옆에 이렇게 로마자로 되어 있고요. 와, 강의록이다 보니까 챕터의 첫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본문 정말 예쁘다. 정말 아름답네요.
네, 뒤쪽에는 일주기 사진들이 있네요. 살아계실 때의 사진들도 있고 일주기 행사 때의 사진들도 있고 네, 이렇게 사진들도 수록이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여러 시인, 평론가, 제자들이 쓴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구경했던 이제 책들은 읽으려면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네요. 저 이제 그 황현선 평론가 책들도 읽어왔었고 물론 제가 이제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네요. 이 뒷표지는 전부 다 글을 수록한 분들의 글에서 이제 뽑아와서 이렇게 쭉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들도 아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나? 입체감이 보이세요? 여기만 다른 재료로 뭐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네, 천인 것 같죠? 옆에 실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 황현산 전위와 고전 프랑스 상징주의 시 강의였습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원래 이제 몇 권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언박싱 책은 이 책입니다. Out of Context. 책등 뒷표지. 박선민의 책인데 여기 컨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걸로 봐서는 Out of Text와 Out of Context를 둘 다 노린 거겠죠? 검색해보자. Out of Text로 쳐야 되나 Out of Context로 둘 상관없구나. 검색하니까 Out of 콘에 괄호 쳐져 있어. Out of Context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술 비평 이론 분야 책이군요. 지난 25년간 이어진 박선민 작가의 주요 작업을 엄선해 수록했다. 여러 비평가, 큐레이터, 건축가들의 글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인 평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박선민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인덱스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의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죠. 잠깐만, 나 이거 펼치자마자 여기 풀 뜯어졌는데? 보이세요? 네. 소중. 앞에 일단 이렇게 사진들, 아마도 작가의 작품들이겠죠? 여기에 이제 그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작품들을 일단 쭉 보여주고 와, 작품 편지처럼 쓴 거 봐요. 이렇게 쭉 작품 세계가 있고 This book is made of ignorance, the unknown, and detour which unfolds to left and right is visible. 다 영어로 돼 있네. 이렇게 평론 수록되어 있고요. 영어야. 영어.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도 있네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큐레이터랑 박선민 아티스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이메일 내용도 있어요. 당신과의 대화는 언제나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내가 매일의 일상에서는 그냥 의식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 순간들을 다시 발견하고 합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들을 줘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인터뷰는 저에게 더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순간까지 아주 느린 빌드업이 있었고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죠? 빌드업을? 전시를 오래 준비할 기회를 우리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궁금해진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요런 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레이터가 보낸 메일이군요. 2002년에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당신의 작품은 신문과 전구 등과 빛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작품들은 아주 차분했고 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나에게 시적인 이미지를 보였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 생각에 제가 제 삶에서 재미있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의 작품의 일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저는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시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영어 인터뷰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퍼블리케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개와 이 목차인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한국어 버전 뒤에 있네. 제가 방금 그 번역했던 인터뷰가 한국어로 수록이 되어 있나요? 괜히 번역했네. 비평 본문에는 그 목차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 작품 목차가 옆에 이렇게 각주처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록이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사진들 또 다시 쭉 전시가 되어 있네요. 전시를 보는 느낌이다. 박선민의 Out of Context. 박선민 아티스트의 작품을 다룬 여러 비평가들의 글이 수록된 Out of Context, Out of Text라고 해야겠네요.
아, 뜯어졌어. 어떡해. 이거 다시 붙이려면 책풀 사야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책은 아웃 오브 컨텍스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10권의 책들 중에 6권을 한번 함께 살펴봤는데요. 4권은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시고 또 내년에 도서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봐도 좋겠습니다. 2021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10권의 책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심사평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심사평까지 쭉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보실 수 있게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세요. 안녕.